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8만 빌라 사업자 줄줄이 퇴장, 서울 집값 흔드는 취득세 폭탄의 진실. 서울 주택 10채 중 3채는 빌라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 공급은 주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8만 명에 달하는 신축 판매업자, 개인 포함, 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이며 정식 사업자 등록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세 사기, 분양시장 침체, 세금 폭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로 인해 중과세 부담이 커져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 통계만 관리하면서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빌라가 제도권 밖에서 무방비로 공급되고 있으며 중소시행사들은 세금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불당 생활권 플러스 성성호수공원까지 천안 신흥주거지의 대단지 아파트 1541세대 공급. 일신건영이 천안시 부대동에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총 1541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3층, 12개 동 규모로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단일 주택형입니다. 이 단지는 불당동 생활권과 성성호수공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으며 삼성전자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것이 강점입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납니다. KTX 천안아산역,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 2029년 개통 예정, GTX 신호선 연장 계획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 수요에 맞춘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커뮤니티 시설, 피트니스, 키즈존, 스터디룸 등 이 다채롭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건폐율도 13.18%로 낮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당동과 성성지구 사이 신흥주거지로서 가치가 주목되며 인근의 초등학교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2만 1,000가구 짓는다면서 돈이 없다. 민간임대 확대 발목 잡는 기금 절벽의 실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기금 부족으로 인해 실제 집행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9,958억 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2025년 상반기 기준은 단 1,427억 원에 그치며 급감했습니다. 기금 출자 비율도 50%에서 14%까지 낮아지며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사업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자칫 주택 공급이 중간에 멈추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과 청산 리스크 완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여부도 사업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입주자와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했더니 한강뷰는 임대주택, 서울 곳곳서 터지는 소셜믹스 배치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두고 입주민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이 좋은 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는 계획이 나오자 재산권 침해라는 조합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구 한강맨션, 임대주택 한강변 배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 잠실주공 5단지, 임대주택 배치로 설계 심해 보류. 여의도 공작아파트, 임대 배치 문제로 주민 반발. 정부는 구, 7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시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입지의 선호도를 넘어 기존 조합원과 임대 입주민 간의 거주 가치 차별 우려, 그리고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셜믹스 원칙을 유지하되 갈등 완화를 위한 유연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기존 조합원과 정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 40% 시대, 서울 가족이 사라진다. 황혼 이혼, 국제결혼 급증 속 달라진 풍경.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9.9%로 10가구 중 약 4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34.9%, 2024년 39.9%로 상승. 2인, 쌓인 가구 비중은 각각 감소 추세입니다. 1인 가구는 과거엔 20대가 주축이었으나 이제는 30에서 60대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었습니다. 황혼 이혼, 60세 이상 이혼,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혼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3%, 최근엔 25%까지 상승. 특히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주도 황혼 이혼 현상이 뚜렷합니다. 서울의 국제결혼 비중도 늘고 있으며 전체 결혼의 9.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상대는 중국 국적 여성이 1위, 19.6%. 서울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는 미국 국적 남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38.7%. 이 기사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가족관, 결혼관, 삶의 방식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 노년층 이혼은 증가. 결혼은 줄고 국제결혼은 늘며 가족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입주는 언제? 182억 공사비 놓고 멈춘 강남 고급 오피스텔. 책임은 누구에게? 강남 논현동 고급 오피스텔 보타니크 논현이 지난해 11월 준공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시공사, 두산건설와 시행사 간 공사비 정산 갈등 때문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는 공사비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시행사 측은 추가 비용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시공사 측은 계약대로 정산되지 않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 내부의 유치권 행사로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해외에서 유입된 코스트 앤드 피 방식 계약입니다. 이는 건축비를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로 국내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총 182억 원에 달하는 정산 금액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새로운 계약 방식이 법적, 해석적 갈등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실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평방미터당 217만 원 돌파, 강남, 용산 아파트 분양가 또 인상. 서민 내 집 마련 더 멀어지나?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 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기본형 건축비가 또 인상됩니다. 2024년 9월 기준 평방미터당 217만 4천 원. 3월보다 1.59% 인상. 1년 전과 비교하면 3.1% 상승한 수치입니다.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에는 직접 반영되며 최종 분양가는 건축비 플러스 택지비 플러스 가산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같은 기사에 언급된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일신건영은 다음 달 분양 예정입니다. 충남 천안 부대동 위치, 총 1541가구. 단일 면적, 전용 84평방미터, 지하 3층 지상 33층, 12개 동. 성성호수공원과 불당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 KTX, GTX 교통호재 및 삼성전자 등 산업단지 인접. 국토부는 이번 인상이 최근 자재비, 공사비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서울과 수도권 내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비 상승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지방 대단지 분양은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 조합 갈등 이제 정부가 판결처럼 조정한다. 공사비 분쟁, 법으로 개입. 정부가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해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서 내리는 중재안을 반드시 따르게 하는 법 개정에 나섭니다. 기존엔 단순한 검증만 하던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을 넘어서 앞으로는 국토부 산하위원회가 공사비를 조정하고 그 결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생겨도 검증 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시공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 피해와 사업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법적으로 강제력이 생기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부는 소송 없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